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기본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하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셀서식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9번 이 영역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대소문자 그거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상품 코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나왔고 나머지 이제 글자들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빼기, 요런 이제 기호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들어가니까, 요런 이제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제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우리가 따로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숫자 데이터만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줄 요 제목을 먼저 싹 다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이제 판매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상품명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판매가 요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상품 코드 요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 이제 매입 수량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입처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볼펜이 이제 3개가 나오고 우리 네임펜이 이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일을 봤을 때 요 3개 날짜는 우리 일만 이제 일씩 증가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를 봐도 우리 일이 1일씩 이제 늘어난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요, 우리 상품 코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00이다, 101이다, 102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도 이제 일씩 증가가 되니까 요 데이터도 우리가 하나 입력해 놓고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시켜줘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매입처도 우리가 이제 현대상사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현대상사 이렇게 이제 2개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복사해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 삼성상사 여기는 이렇게 이제 2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든 복사를 하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시트에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랑은 이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그 2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은 우리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은 맑은 고딕이다.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다.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그리고 밑줄은 이중실선 회계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줘도 되고, 그리고 크기도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밑줄을 보니까 이중 실선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중 실선 중에 우리 회계형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제 밑줄 이중 실선 회계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설정할 때는 어차피 셀 서식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셀 서식에 들어갈 거니까 요 글꼴과 관련된 요 내용들은 싹 다 우리가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싹 다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꼴이요. 글꼴은 요 탭에서 우리의 글꼴은 이제 맑은 코딩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의 맑은 코딩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밑줄은 이중 실선 중에서 우리 회계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지금 여기서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이중 실선 회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맑은 곳에 굵게 18포인트 이중 실선 회계형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 그럼 지금 요 제목이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제목 문자열의 양쪽에다가 우리 특수문자 까만색 별표 요거를 이제 삽입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제목 글씨가 이미 써져 있는데 이곳에다가 뭔가 이제 글씨를 내가 추가시킬 때는 요 셀을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 셀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셀 안으로 이제 커서가 들어가요. 해서 커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 넣을 거예요.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미음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글로 이제 미음 쓰고 한자 버튼이요. 이렇게 눌렀더니 우리 특수 문자가 쭈르륵 떴죠. 그러면 그 중에서 까만색 별표가 우리 8번에 있으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숫자 8을 누르든지 아니면 요 까만색 별표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까만색 별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특수 문자를 우리가 이제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걸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우리가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한 번 더 선택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A3에서 F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해서 이 영역은 우리 채우기색을 우리의 표준색 주황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3번까지 색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글꼴에 여기 요 아이콘이 우리 채우기 색을 변경시키는 그 아이콘이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중에 주황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주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채우기 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2의 3번 셀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2의 3번 셀이 지금 경력이다. 요 제목이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에다가 우리 개월수라는 그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삽입한 다음에 그 메모가 항상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우리 메모 서식에서 맞춤에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동 크기 요걸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2의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메모를 삽입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Shift하고 F2번이죠. 그래서 우리 Shift F2번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메모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는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월 한 칸 띄고 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모를 삽입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모가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마우스 포인터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메모가 나타나지 않죠? 그랬다가 우리가 2의 3번 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놔야 메모가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메모 표시 숨기기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우리가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메모가 표시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우리 메모 서식에서 우리 맞춤에 이제 자동 크기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메모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우리가 이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해서 커서가 안 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메모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방향 표시 십자가 모양으로 우리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커서가 더 이상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메모 서식이요. 메모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메모 서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는데 이 위쪽에 보니까 여러 개 이제 탭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때 우리 맞춤이요. 문제에서도 맞춤에 우리 이제 자동 크기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맞춤의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자동 크기라고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자동 크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입력한 그 글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메모가 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3번 문제 이제 다 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메모 때문에 요 이제 작성이라고 요 제목이 이제 우리 가려서 잘 보이지 않죠. 해서 우리가 요 삽입한 요 메모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해서 이런 글자들이 안 잘리게 내 눈에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F2번 셀은 그랬어요. 우리 F2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작성일이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요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2023년 1월 2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1월 2일 월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월을 이제 표현할 때 숫자 한 자리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일도 이렇게 이제 숫자 한 자리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고 뒤에 보니까 가로로 묶어서 월하고 이렇게 이제 요일이 한글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짜에서 요일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그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그 서식 코드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DDD 이렇게 이제 우리가 D를 이제 3번 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D를 4번 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A를 3번 쓰냐 A를 아니면 4번을 쓰냐 여기에 따라서 요일이 표현되는 게 다 다르죠. 그때 우리가 이제 DDD 이렇게 이제 3번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선 이렇게 이제 우리 세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만약에 D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썬데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리고 A를 이제 3번 쓰게 되면 일요일일 때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표현해 주고요. A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한번 바꿔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이용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월을 먼저 한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M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슬래시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슬래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2를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D를 이제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로 여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때 한글로 월하고 한 글자로 이제 표현할 거니까 AAA 이렇게 이제 3번 써주고 맨 뒤에 이제 가로 닫는 것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이제 표시 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그때 제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 코드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F16번 영역은 그랬어요. 자, 우리 A3번부터 시작해서 F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가로를 가운데 맞춤 지정하래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 요걸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A3번부터 시작해서 F16번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이요. 우리가 이제 가로를 정렬할 때는 우리 맞춤에 우리 이곳에서 이제 가로를 이제 정렬해 주는 거고 이곳에서 이제 세로 정렬해 주는 거죠. 그때 가로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테두리 그걸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까지 싹 다 이제 지정해 주면 이렇게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였더니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퇴직금 정산 내역이라는 그 표에서 퇴직금이라는 게 있대요. 퇴직금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퇴직금이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 이고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게 있대요. 상여금이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상여금이 만 이상의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하려면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때 고급 필터 조건은 A16에서 HA18번 그 영역대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건이 걸린 거 보면 퇴직금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있고 상여금에도 조건이 붙어있는데 지금 이 사이에 보게 되면 이고라는 요 두 글자로 묶여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뒤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퇴직금과 상여금은 전부 다 이제 AND 조건이죠. 그리고 퇴직금에서는 5만원 이상이다. 요것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8만원 이하다. 요 조건도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5만원 이상이야 8만원 이하야 이 두 가지도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싹 다 이제 AND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쓰러 우리 A의 16번 셀에 찾아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6번 셀을 먼저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5만원 이상이야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8만원 이하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니까 A의 16번 셀을 찾아가서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 옆에도 똑같이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상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었으니까 상여금이라는 이 제목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퇴직금에는 이 제목에서는 5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해서 크거나 같다 5만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요. 두 번째 거는 이제 8만원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8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만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만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한 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라 우리가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 결과는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다가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고급 필터를 가지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특정 필드, 특정 열만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한 칸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고급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고급을 여기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떠야 되는데 지금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바로 위에 보니까 지금 전 단위다 하고 1,000원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퇴직금 정산 내역하고 이것도 서로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해서 얘네가 하나의 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제목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붙어 있을 때 한 줄도 이제 안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목록이나 선택 영역에서 열 레이블이 들어있는 그 행을 알 수가 없어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뜬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랑 이런 제목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가 고급으로 들어가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고급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과는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의 20번 셀부터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록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이다 해서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목록 범위하고 조건 범위하고 우리 복사 위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기본 모의고사 풀던 거랑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나왔죠.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도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